6장 일터에서의 스몰 스텝. 약속 시간 10분 전 도착. 천성이 게으른 탓에 출근 시간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들었다. 출근길 버스에서 내리면 일주일이 지난 듯한 피로감이 밀려들었다. 비라도 오면 그보다 나쁠 순 없었다. 1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쾌한 출근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혼자 일을 하게 되면서 출근 시간에 대한 압박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시간 약속에 대한 부담과 중요성은 몇 배로 커졌다.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신뢰뿐 아니라 수입과도 직결되는 것이 이른바 1인 기업이기 때문이다. 약속한 기간에 맞춰 이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 미팅 약속을 칼같이 지켜야 한다. 대부분의 일을 의뢰 입장에서 해야 하기에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자연스럽게 약속 시간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시달리기 시작했다.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닥쳐야 일을 해내는 성격상의 단점이 고스란히 짐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스몰 스텝에 약속 시간 10분 전 도착을 추가했다. 압박과 강박을 성취로 바꾸기 위한 작은 시도였다. 신뢰를 얻는 일. 약속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일은 사실 어렵지만은 않았다. 잘 준비된 상태로 상대방을 만나야 한다는 게 문제였다. 자연스럽게 그날, 그 주의 계획을 철저히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다. 매주 초에는 그 주에 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를 뽑고 일정표에 약속을 적어두기 시작했다. 충분히 준비된 시간만이 예측 불가한 다양한 상황들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준다. 한 번에 여러 회사와 일을 해야 하는 1인 기업의 특성상 이런 훈련은 반드시 필요했다. 제때 미용실에 들르고 미팅에 맞는 드레스 코드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단지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상황을 제대로 컨트롤하기 위한 리허설이 몸에 배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이룬 성과의 결과를 스몰 스텝 플래너에 기록했다. 가능하면 1시간 전 근처 카페에 도착해 일과 미팅을 준비한 일이 늘었다. 첫 미팅일 경우에는 교통편을 조사하고 더욱 빨리 도착하려 했다. 이렇게 준비된 미팅은 작지만 큰 신뢰와 성취로 이어졌다. 출근 시간을 맞추는 것도 힘들어하던 과거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임에 분명했다. 약속 시간 10분 전 도착이 주는 유익은 비즈니스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 충분한 준비와 예측 불가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스몰 스텝의 작은 성취들은 고스란히 자존감으로 이어진다. 자존감은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주도성으로 연결된다.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 자신감은 출근 시간을 지키는 수동적인 통제감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일에 대한 주도성으로 이어진다. 내면의 힘을 끌어내는 일, 스몰 스텝. 스몰 스텝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자기 발견의 과정으로 이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잘 맞는 답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이 무엇에 가장 끌리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 지루하고 뻔한 일상을 이겨내고 돌파할 힘을 얻는다. 누군가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수영을 한다면, 누군가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 드럼을 배운다면 이유는 한 가지다. 그것이 숨어있던 본능과 욕구를 자극하고 힘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런 좋은 에너지를 안고 자기 일에 임하는 사람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는 일에 관한 성취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런 힘을 이끌어내는 것은 대단치 않은 아주 작은 스몰 스텝에서부터 시작된다. 약속 시간 10분 전 도착이라는 스몰 스텝은 내 안에 숨어 있는 에너지를 이끌어냈다. 실제로 경험하면서도 늘 신기했다. 나 자신을 신뢰하게 되면서 좀 더 자신 있게 내가 하는 일에 임할 수 있었고, 그건 타인의 신뢰로 이어졌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좀 더 자신 있게 내가 하는 일에 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은 신뢰라는 에너지를 필요로 했다. 이건 비단 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하루에 하나 단축키를 외우는 이유.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단축키가 있다. 컨트롤 키와 N키를 동시에 누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선 새 창이 열린다. 이런 단축키는 생각보다 많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단축키 외엔 그다시 관심이 없다. 큰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다. 그걸 외울 시간에 일을 더 하겠다는 주의였다. 하지만 키보드만으로 거의 모든 작업을 해내는 전문가들을 볼 때면 불끈 욕심이 일곤 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스몰 스텝에 단축키 외우기를 추가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도 쓸 수 있는 단축키가 그리 많지는 않다. 하지만 내가 봐도 기특할 만큼 손에 익은 단축키들이 조금 늘긴 했다. 손가락 끝의 기억을 따라 토닥거리면 파워포인트에 삽입한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고, 문서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다. 지금 쓰는 프로그램 외에 모든 창을 닫을 수도 있고, 글쓰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서창 위에 모든 화면을 까맣게 암정시킬 수도 있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맥북의 달인들이 보기엔 초보적인 수준이겠지만 매일 한 가지씩 나름의 축지법을 익히고 있다. 효율보다는 집중. 사실 단축키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만든 기능이다. 마우스를 잡고 메뉴를 열어 해당 기능을 클릭하기까지의 5초를 1, 2초 정도로 단축해 주니까. 그 시간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몇 심플을 줄이는 것이 단축키의 목적이라면 나는 이 스몰 스텝을 추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단축키를 외우는 이유는 효율보다는 집중에 있다. 하려는 일에 좀 더 몰입하기 위해서다. 지금처럼 글을 쓸 때는 오직 이 글을 쓰는 데만 집중하고 싶다. 그럴 때면 번잡하게 마우스를 치고
클릭하는 시간마저도 줄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단축키가 주는 유익은 결코 작지 않다. 글을 쓰다가 문득 눈에 들어온 포털 사이트 배너나 뉴스 제목에 낚인 것 적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 그래서 나는 글을 쓸 때면 글 쓰는 창만 띄우고 나머지 화면을 까맣게 가려버리는 단축키를 쓴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삶에는 단축키가 없다는 사실이다. 남들보다 몇 발자국 앞서기 위해, 연봉 몇백 더 받기 위해 버둥거려봤자 소용없다는 사실을 40을 넘기면서 확실히 절감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몰락하는 장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화면을 장식할 때마다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들은 아마도 평민의 삶을 벗어난 것을 자축하며 비싼 술잔을 비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학교와 인맥이라는 단축키를 써서 간 자리는 생박보다 위태했다.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버리고 간 자리였다면 더욱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한 걸음씩 자신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간 사람들의 삶은 견고하고 존경스럽다. 1인 기업으로 일하면서 만난 작은 기업의 대표들 중에는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 매일의 작은 발걸음을 이어온 사람들의 삶은 아름다웠다. 삶에 있어서만큼은 단축키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매일 하나씩 새로운 단축키를 익히고 있다. 효율을 넘어 몰입을 익히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하는 일에 관해 매일의 작은 걸음을 내딛는 일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이 순간에 중요한 삶이 주는 보람을 느낀다. 작업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덤일 뿐이다. 경쾌하게 단축키를 누르다 보면 일에 탄력이 붙는다. 재미가 붙는다. 그래서 나는 매일 단축키 하나를 배우고 익힌다. 일하는 25분보다 쉬는 5분. 행복난민이라는 TV 프로그램은 북유럽 국가들을 찾아 그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를 발견하는 과정을 담고 있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삶의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니즈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출연진들은 북유럽 회사 중에서도 가장 생산성이 높다는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첫사랑이 떠올라 일에 집중이 안 된다는 직원의 조퇴를 망설임 없이 허락하는 신기한 장면을 보았다. 일의 효율을 방해한다면 굳이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들의 문화가 조금은 충격적이었다. 눈길을 끈 또 다른 장면이 있었다. 포모도로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업무 방식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단순한 시간 관리. 이탈리아의 대학생 프란체스코 시릴로는 토마토 모양의 주방용 시계로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 시계를 포모도로라고 부른다. 원리와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포모도로가 켜진 25분은 오롯이 그 일에 집중할 것. 이후 5분은 무조건 쉴 것. 그리고 다시 25분을 집중하고 5분은 쉴 것. 이게 전부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원리인 셈이다. 포모도로는 현재 수백 개 이상의 앱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생산성과 몰입을 고민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도 집중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 포모도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작업에만 몰두하려 애를 쓴다.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모도로를 쓴 후로는 일에 대한 몰입과 집중이 좀 더 쉬워졌다. 말로만 들으면 이게 뭔가 싶겠지만 시간 제한은 의외로 손쉬운 몰입을 이끌어냈다. 강제로 5분을 쉬다 보면 일의 맥이 끊길까 싶어 그 다음 25분을 더욱 기다리게 된다. 인간이란 참 복잡한 존재다 싶다가도 이런 프로그램 하나에 몰입하는 자신을 보고 쓴 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있다. 포모도로와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다. 25분간의 집중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25분간의 몰입의 시간 자체가 아니라 5분을 쉬어가는 이완의 지혜에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집중에 성공해 25분이 지나면 5분의 휴식을 건너뛰고 싶은 유혹에 곧 맞닥뜨린다. 하지만 그 5분을 쉬지 않으면 곧 쉽게 지친다. 일에 대한 순간적인 욕심이 길게 보았을 때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동네 뒷산을 올라도 해발 4,000m 등반이나 필요한 등산복을 입어야 하고 영어 공부를 하려면 학원 새벽반부터 생각하는 게 우리다. 시험이라면 수십,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기본인 수능과 공무원 시험을 또 올리고 밤을 새워 일하고 공부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는 어쩌면 이 5분의 쉼을 망각한 채 25분, 250분, 2500분의 시간을 쉼 없이 달리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더욱 쉽게 지치고 피로를 느끼며 결국엔 번아웃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몰입의 노하우. 포모도로는 25분간의 집중을 위해 5분의 쉼이 지니는 지혜를 가르쳐준다. 스몰 스텝 역시 우리에게 일상의 무게를 이겨내는 힘이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성취에 있음을 가르쳐둔다. 그리고 그 둘은 결국 회복이라는 지점에서 동의어가 된다. 25분 동안 열심히 일하되 최소 5분은 쉴 것. 매일 자신의 일과 일상에 최선을 다하되 중간중간 작고 사소한 습관들로 지친 몸과 마음에 회복의 시간을 줄 것. 포모도로와 스몰 스텝을 통해 배운 몰입의 노하우이자 지속 가능한 시간을 내기 위한 지혜가 바로 이것이다. 일과 삶은 순식간에 결정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 오랫동안 호흡을 가다듬으며 몇 시간을 달려야 하는 마라톤에 가깝다. 어쩌면 포모도로는 장거리 달리기를 위한 호흡법과 비슷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포모도로를 실행시키고 일을 시작한다. 더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오래, 더 행복하게, 더 나답게 살기 위해 포모도로는 일과 삶을 관통하는 지혜를 알려준 셈이다.